우리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에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은 졸세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와 따사로운 손길 아래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존변된 창성군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6월 13일에 창성 식료공장을 비롯해서 우리 군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군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또 다른 평가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이 모든 사업의 기준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창성혁명사족관을 찾으시고 전국적으로 창성군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 지도를 많이 받은 군은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다 창성에 오는 사람들은 혁명사족관부터 먼저 돌아보게 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현지 지도 이후에는 우리 군안의 인민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친필 소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서버간 우리들이 공연을 보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잘한다고 제일 먼저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1960년대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잘한 전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만점짜리 공연, 오늘 창성군을 돌아보고 이렇게 공연까지 보니까 하나의 혁명대학을 낳은 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성군에서는 앞으로 군중문화예술 소조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려서 앞으로 진행하는 인민예술 축전에서 계속 1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비서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업관리를 짜고도록 진행해서 생산을 종상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자면 자체로 기술자 기능들을 튼튼히 꿀 때 대한 문제, 생산 설비들을 현대화해서 생산 능률을 높일 때 대한 문제, 지방 원료의 출처 요구에서 생산을 종상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해마도 수백 톤의 산물류를 채취해서 여러 가지 산깔 음료들과 산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군을 현지 지도하실 때 우리 운동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잘 꾸리지 못한 운동원을 보여드리려 해서 몸들 바를 몰라 하는 저에게 일 없다고 이제 잘 꾸리면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후 이렇게 보란듯이 일떠셨습니다. 지금 군안의 인민들이 당의 사랑 속에 일떠선 우리 운동원에서 문화종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복폭을 맞춰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기본 면적의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결속됐습니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농촌 지원자들은 모내기를 기본적으로 결속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긴장한 태세로 긴매기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낭낭교간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넘뼈비배 관리를 자기 단위 특성에 맞게 잘 짜고들고 있습니다. 넌 농사는 물농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남사 협동농장에서는 자기 단위 토양 실종에 맞는 이런 농물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여기 긴매기를 적극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토양은 대부분 질매육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매육 토양에서도 찰기가 많은 거의 지륙에 가까운 토양입니다. 물을 댈 때에는 이 스며들기 힘들고 물을 뽑을 때는
물이 말끔히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게 우리는 물대기 기간과 물 빼기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는 3 내지 5cm 깊이로 물을 대면서 아지치기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비가 자주 올 때는 물을 대는 기간보다도 물을 뽑는 기간을 많이 설정해서 논판에서 물이 많이 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2벌 김매기를 완전히 끝내고 지금 3벌 김매기에 총영향을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김매기 목표는 5회 김매기입니다. 5번을 매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있는 김을 말끔히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길 놓아줘서 김매기 이용한 지 요로이 됩니다. 겨울에 종자를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봄철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야외 소시장을 꾸려놓고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게 작업한 분조마다 다 있습니다. 모내기 끝난 차례로 모서리가 되면 중부당 10,000마리씩 놓아주고 있습니다. 노력도 잘 나가고 살처도 쓰지 않으니까 농사하기도 쉽고 정말 여러모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강남군 영포 협동농장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매기가 한창입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그 햇빛 침률이 낮고 비가 자주 내리는 그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 대처해서 그 김매기를 비롯한 용농 공정별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면서 개더니 지금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조건은 농작물 생육에 아주 불리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중하게 대처할 수 있게 사전 준비를 면밀히 갖춰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농작물 보호사업, 비배관리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김을 한 번 더 매주면 비를 한 번 더 준 것 같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보리작물을 비롯한 굴 피해 대처하게 하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 실정을 볼 때 논 면적이 좀 많습니다. 기른 조건에서 논 김매기를 제철에 끝내려면 날씨가 불리할 때는 논 김매기를 들어가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밭김매를 해서 논 김매기는 밭김매기 사회를 무조건 이달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해 못지않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 거기에 맞춰 하려면 앞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는 조건에서 이미 째난 수로를 정상적으로 까시면서 이 양수 설비와 이 망가동할 수 있게 최대한 동원하게 준비 조건을 잘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벼 생육에 지장이 안 가게 빨리 물빼기 조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시에서는 새로운 천연 활성 비료를 생산 기용해서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소 기후에 견뎌내자면 또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자면 무조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작거리를 단단히 하고 끝내 천연 활성 비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우리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다시피 지난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또 태풍은 또 한 줄이 멀다 하게 연속 3차례나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상상 밖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당원비를 침문하고 안 침문하고 차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특히 모서리가 5일간 차이가 났습니다. 생육길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그 태풍과 큰 물이 여러 번 지나갔지만 거기에 끄떡 없이 견뎌냈습니다. 우리 농장은 동해안지대의 특성에 맞게 아지비료 깊은 중 비료 시비를 앞당겨 시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센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바람 방향을 타산해서 매주 새끼줄 치기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밭도랑 치기도 같습니다. 이거 우리 농장에서는 잡다를 단단히 하고 반물도랑 치기를 깊이 째고 뚝보강도 든든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내기를 조기에 끝낸 사리원시 해소협동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논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만 해도 해발고가 2 내지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땅속 물층이 높아 우선 머사리 길이 오래고 또 벼잎 아지치기라든가 생육이 굶뜬 곳이 특징입니다.
뿌리 발육도 다른 지대보다 잘 안 되고, 따라서 윤기 제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인 물 말리기 방법을 머사리가 꽃나는 차례로 모든 포존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첫 공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적인 물 말리기 방법을 지금은 다 끝냈는데, 이 방법이 뿌리목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고 또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중요하게는 토양 온도가 높아지면서 뿌리가 깊게 쭉 뻗습니다. 이에 토대에서 현재는 후름식으로 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물과 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한 서출을 낼 수 있게 수로 가스기도 지금 면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랭이 유기농법으로 우리가 이거 10년째 김묘기에서 큰 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모든 포존들의 우랭이 유기농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이 종류에 관계없이 도단한 운적적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우랭이 배설물은 논뼈에 좋은 영양물질로 되니 이모저모로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만든 대형 비료들을 입도 비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부당 질소 비료를 60 내지 70kg나 전략하면서도 잎색을 일주일이나 더 유지해주고 농작물의 생육이 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대홍단군 소두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밀보리밭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놓고 볼 때 모든 포존들이 잡초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잡풀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밀보리 생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모든 포존별 필지별에 따르는 잡풀들이 종류와 그에 해당한 살초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확안되기 위하여 기대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제대로 높여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본행기를 더욱 빛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지금 각지의 곤제 생산 단위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굴지의 세멘트 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곤제공업 부문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이곳 세멘트 생산자들은 모든 솔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걸고 매일 세멘트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원 석회석광산, 삼청광산, 화천 탄광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원료, 연료 보장 단위들에서도 수도의 건설자들과 한전의 선심적으로 세멘트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보장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양 기포부재 공장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운동과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보내줄 기포부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거 거품 보호제 생산 시에 제품이 특성상 좀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제품이 이동과 기술기 탄력성의 파손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적 협의를 거쳐서 민면을 대담하게 절단해보자 해가지고 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자나니까 그 파손율이 상당히 없어지고 제품 탄력도 아주 쉽게 되고 제품 모양도 아주 멋있게 하나같이 되게 해결했습니다. 가옥 폐를 대신하는 원료를 주위에 훈한 원료를 가지고 해결해서 많은 폐를 전락하고 제품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생산 끝난 다음에 점검버스 딱 똑바로 하고 다음 교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미리 전에 다 준비해서 다음 교대는 그래서 나오면 생산을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퇴근하는 기풍을 세워서 매일 그저 지금 기포부재를 150% 이상씩 무조건 합니다. 평양 곤제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을 실속 있게 운영해서 곤제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당의 과학기술 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짜고 들어 진행한 결과 구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종업원들 속에서 지난 시기에는 관심하지 않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도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이런 의욕이나 보여줬습니다. 또한 원료, 자재, 설비 부속도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안들과 이 성과들도 다 과학실, 보학실 운영과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 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기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1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 생산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매월 임금제 계획을 멈추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흉관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는 평양 블로크 공장입니다. 작업반별로 이거 저별로 경쟁을 저지해서 경쟁 과정이 공장 전반을 발전시키는 이 과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작업반별로 점점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겠다는 요리들도 없습니다. 경쟁을 하는 과정에 합리적인 작업 방법도 찾고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찾아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만도 이거 세용의 간형과 송영기를 제작해서 1만 세대 건설에 필요한 흉관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촌 부재공장의 노동계급도 수도의 살림집 건설에서 한몫할 요리를 안고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혼합물 생산 보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제일 힘을 넣는 문제가 설비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그 직장 모든 종업원들은 자기 맡은 기대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 기대에 맞게끔 우리가 종상 유지 관리를 챙겨줘야 된다는 것을 기대원들 책임성을 높였는데 많이 풀렸습니다. 설비의 종검보수, 그다음에 그 기기공장들과 용관단회들과 연계해가지고 그 치차, 대중소 치차도를 미리 다 예약해서 확보하게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따라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가지고 배출 장치를 새로 제작 설치하여 혼합물 운반 속도를 1.5배로 높였습니다. 이런 기술 사업들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는 현재 하루 일생산 계획을 150% 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촌구역 도시건설대에서는 제자원화 사업을 틀어지고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보도블로크와 인조석판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 과정에 나오는 건설 어물들과 이 보도블로크를 가지고 재자원할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지석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한 이 재자원화 이 자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 어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보도블로크와 그다음에 파유리에 의한 인조석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인가? 예비는 우리 곁에 있고 방도는 우리 대중의 두뇌 속에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의 면모를 또 한 번 개변시키기 위한 대건설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곤제공업부문에서 연계적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적극 협동하고 지지 보충하면서 전진 속도를 다 같이 높여나가고 있는 곤제공업부문의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항상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이 아기들의 따뜻한 결함입니다. 이 결함에서 512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살고 있는 김수향 여성이 나온 이 새쌍둥이는 모두 딸인데 마지를 림충정, 둘째를 림효정, 셋째를 림운정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두의 몸무게가 4kg 이상으로서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란 귀여운 새쌍둥이들을 모두가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당시 아기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소생 전투를 다른 아기들보다 더 많이 벌려줬습니다. 선생님들이 집중치료실에서 피가 모자라면 피도 이어주고 그래서 친어머니도 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정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받아 안게 되니까 어머니로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아내는 지난 10월 달에 입원하여 올해 2월 달에 새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특별히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새쌍둥이로 나왔다고 진짜 갖가지 보약들을 보내주었고 오늘은 이렇게 만 사람의 축복 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제일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새쌍둥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또 받들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사회 제도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새쌍둥이 부모들과 친척 친구들은 아이들의 보육과 장래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나라의 고마운 시책에 고듭 감사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양 사는 오히려 일꾼들의 발해움을 받으며 새쌍둥이들은 평안북도 육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주간 종합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6일부터 12일까지 등록된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267만 5,700여 명에 달했고 7만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던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주되는 원인이 많은 나라들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전파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주간에 하루 평균 9만 4,800여 명의 감염자와 3,2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의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의 57.8%, 사망자 수의 72.5%에 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영국에서는 주간에 4만 6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11월에는 하루 동안 8천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돼서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지난 2월 1일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 수가 4만 2,32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현재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90% 이상이 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한 감염률이 전주에 비해 30%나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염력이 다른 변이 비루스들보다 더 세다고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에 큰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9월과 10월에 들어서면서 재난적인 대유행병 파동을 몰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유럽 나라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는 문제에서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럽의 36개 나라가 악성 전염병 관련 제한 조치들을 완화한 데 대해 유의하면서 대유행병의 재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젊은이들 속에서 감염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비루스가 늙은이들에게로 옮겨졌으며 그러해서 가을과 겨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파국적인 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는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7,637만여 명, 사망자 수는 380만 9,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빙하 녹음 속도가 거의 2배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2,67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으며 세계적인 빙하의 총체적은 그전에 비해서 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빙하 녹음 속도가 6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구본인으로 되며 이것은 세계의 해안 지역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온화한 나라에서 몸의 전체 길이가 30m에 달하며 무게가 60톤 이상인 공룡뼈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발굴된 뼈 화석은 이 나라 연구사들이 15년 전에 발굴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쿠퍼라고 명명된 공룡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들 가운데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공룡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